안녕하세요. 세라믹 페인팅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릴 꽃은 이른 봄에 피는 꽃인 매화예요. 보시면 매화는 이렇게 생겼고요.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사진 자료를 찾아보거나 출력을 해서 준비하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청화백자라는 기법으로 페인팅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이는 안료는 청화 안료로 청화백자 페인팅의 기본이 되는 안료예요. 다른 세라믹 물감들을 이용하는 것과 다르게 세라믹 물감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등의 색깔로 그림을 그리지만 청화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엔 오늘 할 청화 그림은 한 가지 색상으로 다양한 농도를 통해서 한 가지 그림을 그려내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청화의 주 원료는 코발트라고 굉장히 짙은 푸른색을 내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발트 블루 색상으로 오늘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보시면 청화 색상은 굉장히 짙은 검정색과 같은 남색을 띠고 있고요. 앞에 보시는 초벌기 색상은 연한 살구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기에는 연한 살구빛과 짙은 남색의 대비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가마에서 1250도 이상 소성되어 나오면 굉장히 희고 깨끗한 접시에 굉장히 푸른 그런 코발트 블루색이 대비가 되는 그런 화이트 앤 블루의 접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림을 그릴 초벌기는 흙으로 한번 만들어진 그런 기물을, 이런 접시와 같은 기물을 700~800도 정도에 한 번 가마에서 들어갔다 나온 불을 한 번 뗀 상태를 말해요. 이걸 초벌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초벌기에 그림을 그리고 요약을 입힌 뒤 한 번 더 재벌 가마를 들어가서 재벌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도자기가 됩니다. 초벌기는 특징상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그림 그리면서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초벌기에 보시면 군데군데 거칠게 느껴지는 부분이나 얼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포로 다듬어 줄 건데요. 사포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스펀지 사포의 경우에 글씨가 써져 있고 폭신폭신한 부분이 뒷면이고요. 살짝 거칠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앞면이에요. 저희가 준비해드린 사포의 경우엔 굉장히 부드러운 사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글씨가 쓰여진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포를 이용해서 거칠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다듬어 줄게요.
초벌기가 기본적으로 곱기 때문에 아마 다듬을 부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많이 다듬으면 그림을 그리는데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살 눈에 띄는 부분만 아주 살살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보시고요. 뒤집어서 굽 부분에도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굽 부분도 한 번씩 정리해 주는데요. 너무 세게 정리하시면 그 부분이 움푹 파일 수 있어요. 초벌기는 굉장히 무른 상태이고 아주 잘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아주 살짝 스치는 정도로만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굽이라고 부르고요. 도자기의 굽 부분과 이 부분을 전이라고 불러요. 이 두 부분이 깔끔해야 도자기가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초벌기 가루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가루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물시유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해줄 겁니다. 물시유란 물로 한번 이 초벌 도자기를 정리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포는 이제 다 썼으니 옆으로 치워주시고 물시유를 해볼게요. 나눠드린 스펀지를 가지고 물을 한번 적셔서 꽉 짜줍니다. 그런 뒤에 더러워진 부분을 한 번씩 정리해줍니다. 초벌기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젖는 것 같아 보여도 금방 날아가요.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요. 뒤돌아서도 손에 가루가 묻어나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물기는 최대한 꽉 짜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스펀지를 빨아주신 후에 이렇게 묻어나와요. 묻어나오는 부분을 한 번씩 닦아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릇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사포 가루도 정리해 줄게요. 스펀지는 그림 그리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잠깐 한쪽에 둬주시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시유까지 끝나면 초벌기에 그림을 그릴 준비가 완료되었는데요. 오늘 그려볼 매화는 특징을 알면 그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뭉친 부분도 있고 따로 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나뭇가지에 붙어서 피는 꽃인데요. 조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은 뭉쳐져 있게 어떤 부분은 하나씩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예쁘고 느낌이 있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청화 페인팅 기법 자체가 굉장히 쉬운 기법은 아니라서 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기에 그림이 너무 많으면 음식이 담겼을 때 예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려드리는 정도로만 스케치를 하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만큼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미술용 연필은 가마에서 아까 재벌이라고 했죠. 1250도에 수성을 하면 모두 타서 날아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스케치를 하셔도 돼요.
저는 대략적으로 꽃의 위치를 잡아줄게요. 한 이 정도로 꽃의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초벌기 페인팅 같은 경우엔 너무 디테일하게 스케치가 들어갔을 경우에 오히려 그림 그리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스케치가 그려서 그대로 붓이 따라가 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는 초벌기는 일반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많이 달라서 마음처럼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개괄적인 스케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유연하게 스케치를 해두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꽃술이 표현될 부분도 표시를 해줄게요. 네.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따라서 5번 터치를 해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는 원하시는 대로 잡으셔도 괜찮고요. 이게 청화 안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쓸 청화 안료는 물에 개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쪽에 있는 청화 안료를 원래는 가루 상태예요. 지금은 물에 개어져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청화 안료를 덜어다가 저희가 쓸 예정입니다. 깨끗하게 빨아진 붓으로 살짝만 떠주세요. 안료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떠주시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화 백자 같은 경우엔 색깔이 아니라 농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농도 조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진하고 연한 그 스펙트럼을 넓게 잡으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간단하게 옅은 색과 짙은 색을 이용해서 조화로워 보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저희는 꽃잎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 천천히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우선 붓을 깨끗하게 빨아주실 건데 아까 사포 초벌기 가루가 들어있는 그곳은 사용하지 않아 줄게요. 깨끗하게 빨아주시고 팔레트의 어느 부분에 물을 충분히 담아줄게요. 그리고 옅은 색을 내기 위해서 청화를 조금 덜어 희석시켜줍니다. 원래는 가루 상태의 코발트 안료예요. 가루 상태의 코발트 안료가 물에 얼마나 섞이느냐에 따라 연하게 표현되기도 진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개어주시고 보시는 스펀지를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한번 꽃잎을 찍어 보겠습니다. 초벌기에 그림 그리시는 게 처음이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엔 이 매끈한 초벌기 위에 저희가 물기 있는 한국화 붓을 사용하잖아요.
물기 있는 붓이 닿았을 때 물이 고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당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금방 쏙쏙 스며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이중적으로 층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엔 수성되어 나왔을 때 연한 파란색과 진한 파란색으로 구분돼서 되게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잎은 너무 모양을 따라서 그리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서 아까 일부러 너무 자세하지 않게 스케치를 했고요. 그 모양에 따라서만 점을 찍어주고 있어요. 꽃 봉오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한 2터치 정도로, 이쪽도 이쪽은 3터치 정도로 꽃 봉오리도 표현해볼게요. 나중에 선으로 정리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다시 붓을 빨아주시고요. 매화 같은 경우엔 꽃술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예쁜 꽃술을 한번 표현을 해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한 페인팅과 진한 페인팅으로 그 농도의 조절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번엔 얇은 붓을 이용해 조금 진한 청화로 꽃술을 그려볼게요. 물을 많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이 청화를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진하게 청화를 쓸 경우에 나중에 유약과 함께 반응했을 때 벗겨질 수도 있고 오돌토돌하게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에는 살짝 개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개어서 붓의 모양을 뾰족하게 잡아주시고요. 스펀지에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붓이 충분히 얇게 선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요. 점을 위에 꽃술 점을 찍어줍니다. 꼭 맞지 않아도 예뻐요. 이 중간 부분에 또다시 선을 그어주시고 좀 사방으로 활짝 펼쳐져 있는 꽃 같은 경우엔 사방으로 찍어주셔도 예뻐요. 이렇게 이런 느낌을 표현해 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이 됐을 때 깨끗한 흰 그릇에 푸른 그림으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색과는 다르게 표현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장 진하게 표현되는 부분은 가장 푸른 코발트색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표현을 해 주었고요. 이제 꽃봉오리 부분을 표현해 줄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담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같은 색이 또 쓰이는 것보단 조금 변화가 있을 때 그림이 더 다채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물을 살짝 조금 더 탄 붓으로 선을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살짝 더 타서 붓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어준 후에 봉오리에 선을 따줄게요.
원하시는 만큼 불을 또 타주시고, 또 덩어리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뭇가지에 꽃이 붙어있죠? 이제 이 대략적인 스케치를 따라 나뭇가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뭇가지는 조금 더 조형적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지만 직선으로 그어주셨을 때 조금 더 나뭇가지 같은 느낌이 잘 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농도로 색을 칠해주셔도 되고요. 꽃이 연하니까 대비감이 있게 진한 색으로 나뭇가지를 그려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붓은 다양하게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이 붓을 썼으니까 이 하얀 붓을 이번에 한번 써볼게요. 충분히 묻혀주시고 덜어내신 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뭇가지를 쳐줬고요. 보시면 조금씩 점처럼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점처럼 표현되는 부분도 중간중간에 찍어주시면 그림의 재미가 조금 더 살아납니다. 이렇게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조금씩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충분히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고 이런 부분에 선을 한번 그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미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는 연필 스케치선은 가마에서 다시 한번 구워질 때 다 타서 날아가기 때문에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사인을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날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초벌기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저는 제 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화 그리기 간단하게 그려본 매화 초벌기 페인팅이 끝이 났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플레임 협동조합